네, 오늘도 친박계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법제처장도 이 자리에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장도 국회법 개정안,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고, 친박계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위헌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조항이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부가 꼭 고치게 돼 있는 것인지 전문가 헌법학자에게 들어보려고 오늘 고려대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중간에 여야 의원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처음에 뉴스를 딱 들으셨을 때 뭐 전공자시니까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셨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개정된 국회법의 문구를 갖다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웠었지만 네. 첫 번째로 이제 이 귀에 확 와닿았던 부분은 이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처리해야 된다 쪽이 아니라 오히려 요구할 수 있다 쪽이 포인트거든요. 그 요구라고 하는 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요구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닌데 국회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정략적인 것 때문에 이제 왜곡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정부가 100% 무조건 다 따라야 되고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 그 부분인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게 워낙 그 자구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원래는 그 현행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헌법 조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고 하니까요. 자, 우선 한번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건 현행입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 국회법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기관장은 통보받은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통보를 받으면 기관장이 지체 없이 상임위에 통보받은 그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결국 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이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고쳐라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런 국회의 의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건 진짜로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습니다 내지는 고쳤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건 국회 측에서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행령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혹시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이런 것을 통보하고 행정기관의 장한테 행정기관에서 그 처리 계획을 다시 보고하고 그랬었던 사례가 있긴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과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기관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가 바뀐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통보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의 차이가 되겠죠. 통보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게 어떤 모법에, 즉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위배되는 것 같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고 뭐 위배된다 안 된다,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안 되면은 이제 뭐 왜 안 된다, 이런 걸 갖다 이제 해명을 하는 선에서 끝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예 확정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정해 놓고 그다음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구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용어로서는 구속력 있는 것이 됩니다. 요구라는 말이 구속력이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할 때랑 예. 권고할 때랑 다릅니다. 권고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쪽의 소관이다. 예.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구한다고 했을 때 이런 요구를 따라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문화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 보고해야 한다.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 전과 같은데. 전과 같은데 요구에 따른 처리와 예. 통보에 따른 처리가 달라지는 거죠. 네. 지금 그 여당에서 하는 얘기는요. 예. 저기까지만 지금 법안 내용이 저기까지만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처리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뭐 처벌하겠다든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강제성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국회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부대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입니다. 예.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어디서 부대의견을 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예산안에서 부대의견을 두면 정부가 그것을 다 거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결국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았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청문 절차든지 아니면 뭐 국정감사나 조사나 여러 가지 국회의 통제 장치들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이제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웬만하면 다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 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그 말 그대로라면 이 조항 굳이 개정할 필요도 없죠. 예. 자, 그러면 어쨌건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교수님의 견해는 이것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 법적 요구할 구속력이 수 있다. 국회가 시행령을 바꾸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구속력이 맞습니다.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그 구속력이 있는 것이 그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헌법 조항 알아야 이것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예. 헌법 조항 한번 보시죠. 제40조, 66조 4항, 101조 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행정권은 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법률의 시행령이 행정권에 속하는 것이냐, 입법권 국회에 속하는 것이냐, 그게 또 다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권력 분립, 삼권 분립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기본 자체가 결국 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법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에 따라 국가 사무를 처리하고 또 그 처리된 국가 사무가 법적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아니면 제멋대로 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단하고 예. 이게 이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갑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입법에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가사무처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행정은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행정부 자체 내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도 그 행정의 일부거든요. 네. 행정입법이라고 부르죠. 네. 이런 행정입법도 법률에 구속되어야 된다. 이 점은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은 모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회가 이거 잘못됐다 내지는 이거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예. 이 원칙 자체는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랬었을 때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가 할 역할과 정부가 행정부가 할 역할이 서로 분리 내지는 분담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컨대 인사 문제 같은 경우를 얘기를 했었을 때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더라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견제 내지는 통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사권을 통한 견제나 통제가 인사권을 국회가 사실상 행사하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뭐 총리에 대해가지고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동의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하시오라고 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을 총리로 쓰시오라고 국회가 결정해서 대통령한테 보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서 행정입법에 대해서 뭐 이 잘못된 행정입법을 국회가 이거 좀 잘못됐으니까 고치시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정하는 대로 바꿔라.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다.
예.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거거든요. 무조건 바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무조건 바꿔라도 무조건 바꿔라지 과연 국회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한 번쯤은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랬었을 때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사전적으로 따진다면은 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의 해명을 한 번쯤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국회가 그냥 판단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보기엔 아닌데 해가지고 그냥 수정 변경해라 하기 전에는 예.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고려가 있었느냐. 네. 한 번쯤 들어봐야죠. 예. 그리고 그건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이 지금 제도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보다 중요한 부분은 국회가 결정한 것이 100% 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정부 측에 있어서는 이건 아무래도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이의 절차 없이 최종 결정을 해버리면 예. 그러면은 결국은 그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사실상의 결정권을 통제권이 아니라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상권 분립에 반한다는 거죠. 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예. 거죠. 자, 그러면 그 어제 오늘 야당에서 나왔었던 얘기들 나름의 근거들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의 말입니다. 국기법도 98조에 시행령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다르면은 국회가 정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는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국회는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표현이 약간 강화된 정도일 뿐입니다. 미국은 1996년에 행정부는 행정입법 시행 60일 전에 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연방의 의회가 거부하면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행정입법의 조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국은 일부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회는 이를 무효로 의결할 수도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독일은 행정입법은 연방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상원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결을 통해서 수정과 폐기도 가능합니다. 삼권 분립의 요체는 바로 상호 견제입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번번이 정부의 시행령으로 뒤통수를 맞아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기법은 정부가 국회에 뒤통수를 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입니다. 네. 이석현 부의장 얘기는 표현이 좀 강화된 것뿐이다. 그 부분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는 미국, 영국, 독일 의회민주주의 선진국가들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의원 내각제 국가하고 대통령제 국가에 있어서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 있어서는 예. 의회가 정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죠. 그리고 그러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네. 모든 행정입법에 대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합니다만은 예. 이게 차라리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라고 모든 행정입법이 아니라 이게 좀 문제되는 행정입법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개별 법률에서 정합니다. 예. 그런데 변경까지 요구하는 건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 논의가 독일 내에도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일단 모든 행정입법을 다 그런 식으로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개별 법률에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의회 승인을 받아라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예. 뿐만 아니라 개중에 있어서는 일부 행정입법은 이거는 의회가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한편으로서는 모든 행정입법이 아니다. 두 번째로서는 그러한 어떤 의회 통제가 항상 타당한 것도 아니다. 예. 세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방 대법원에 의한 위헌 심사를 통한 이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예.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도입된 국회법 개정안하고 많이 다른 거죠. 예. 지금 학계에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교수님하고 대체로 궤를 같이 하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팽팽하게 좀 양론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전체적인 어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일단 일부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제일 아직도 좀 그 여당 쪽에서는 강제력이 없다고 하고 아까 그것을 예.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강제력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 새 예산안 통과시키는 게 과거의 그 대표적인 거였거든요. 12월 2일까지 통과할 게 법에는 돼 있는데 헌법에도 돼 있는데 그걸 안 통과시키면 어떻게 한다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늘 어떤 때는 해를 넘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런 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게요. 예. 그 경우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갖다가 이제 통과를 안 시키고 네. 그러한 국회를 갖다 다른 국가기관들이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정부가 그것을 안 지켰을 때 국회가 가만히 있겠느냐. 예. 결국 국회가 처벌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청문 절차든지 국정감사나 조사든지 혹은 뭐 심한 경우 뭐 특검이든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라도 예.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지 안 하겠습니까? 예. 그건 다른 문제죠. 예.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 여당 지도부에서는 여당이 어쨌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뭐 특검도 그렇고 뭐 국정조사도 그렇고 여당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그 계산이 아마 이번에 합의하면서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고려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예, 예. 여기에 있어서 이제 어떤 법적으로 무엇이 타당하냐 내지는 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예. 이 문제는 별도로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것 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권한쟁의 심판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일단 그 범죄론 거부권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건 잠시 접어두고요. 네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기 위해서는 이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다른 소송이 있는 상태에서 그 소송과 관련해서 예. 법원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네.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행정 입법권을 국회가 침해했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야 될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이요. 예. 그러면 청구하면 그거 얼마나 걸리나요? 그 재판을 하는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법상으로는 모든 헌법소송이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구체적인 사안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의 견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